종목 부분부터 오픈을 해드립니다. 종목의 기준, 내일 들여다보실 종목,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극소형주보다는 그나마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쪽에 종목군들이 표출이 됐고요. 1조 미만짜리는 현대건설 한 종목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그 다음에 HMM, 대한항공, 현대건설 기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군들부터 기준 거래량부터 간단하게 설정을 해놓고 바로 전략 기준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웅제약 부분을 좀 뽑아놓고, 와 대박인 거는 대웅이 보합에서부터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터졌었는데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고, 강부학권 어찌됐건 뭐 오늘 기준에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되는데, 이쪽의 추세 범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출돼 있어요. 이렇게 주간 단위의 기준, 이평선의 기준점보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에서 배우셨던 그대로 고문 양세 그대로 사실상은 요렇게 이제 그 꼬리 부분을 배제하고 줄을 그을 수도 있고요. 꼬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줄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세 범위를 벗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주봉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점에서 현대건설기계의 흐름은 충분히 뭐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3에서 5거래일 동안 5에서 10% 이상 그렇게 형성이 되어 줄 거냐. 지금 자료를 뭐 도서 부분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풍문로드로서의 기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11월 20일 날 강인가요? 추세 범위의 기준 20일 날이 맞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추세 범위의 기준에 이러한 내용을 잡아드렸거든요. 여기서 3에서 5거래일 그건 없구나. 근데 이 추세 범위가 완벽해지려면 이렇게 이제 10월 13일에 현대글로비스 10월 13일에, 그리고 나서 15일 20일, 이게 이제 20일이 아니죠. 사실 이 고점이 20일인 거고 11월 20일에 가져간 거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기준 잡으셔야 되고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이 가파른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주봉의 기준입니다. 요 수익을 이제 잡아먹고 나오게 된 거죠. 저 기준을 추세 라인을 뭐 이렇게 다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그 주봉의 기준을 그리게 되고 그 수익 범위를 논하게 되는데, 10월 13일에 이 일봉 차트 이후에 현대글로비스의 이 새로운 주봉에서의 흐름, 이 범위가 비단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20일 이후에 10월 20일 이거는 이제 교육용 11월 20일 날 방송이고요. 요 자락에서 요 새로운 추세 범위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으로 놓고 따지자니 요 기준, 그죠? 요 기준의 추세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추세 범위가 새로운 추세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요 라인이 이렇게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이상 변동성의 크기 확대, 이렇게 돼야 추세 강세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다. 결론은 현대글로비스 이후에 HMM을 21일 날 가지고 가게 되고요. 월봉입니다. 21일 날. 그 다음에 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21일 날, 이게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이죠.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이것이 과연 이제 돌파가 되느냐, 그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해서 가지고 나온 거죠. 돌파되느냐. 현대글로비스는 돌파를 했는데 얘도 돌파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 그림을 10월 23일 날 또 쫙 그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돌파돼서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점의 흐름을 만도와 기아차로 또 연동을 시켜서 오픈을 해드렸고, 만도가 요즘에 조금 최근 며칠 밀려 내려왔는데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뭐
눌린 만큼 가격 반발력 내일이라도 갭 상승에 거래 실림되고 주봉 단위 기준을 잡으면 되고 또 6만 원이 또 고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 HMM과 함께 기아차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11월 20일 날. 이게 기아차의 가격이 얼마에 58,000원? 지금 기아차가 얼마죠? 6만 얼마요? 64,0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요날 만도까지 이제 잡아서 드렸는데 이때가 48,000원대 되나요? 기아 만도가 6만 원을 찍었죠. 지금 기준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요 현대 건설 기술의 내일 흐름이 상당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내일 그 주봉의 기준에 양봉으로 쫙 뻗어 올라가게 된다면 주봉의 흐름이 상당히 재미난 게 뭐냐면 캔들의 흐름이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실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기준이 될까요? 일단 일봉의 기준에서 갭상승이 나오고 밀려내려면 음봉이잖아요. 일봉의 기준에서 갭상승 이후에 밀려내려면 음봉이 됩니다. 37,000원 요 고점을 넘기는 시간에서 37,850원의 고점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는 미끄러지면 음봉인데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거래 일의 기준에서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갔다 거기서 꼬리가 됩니다. 양봉의 꼬리. 일단 1차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요 라인을 백현했다라는 게 가장 고무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추세범위의 그 꼬리를 제외하고 쭉 그려 놓으면은 추세체 상단부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서 변동성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내일 현대 건설 기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시간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 이슈가 터졌으니까 들어 올려놨을 수도 있고 이슈도 없이 1조 미만짜리 종목 자기 마음대로니까 들어 올렸을 수도 있는데 뭔가의 이슈는 터졌겠죠. 어찌됐든 상한가의 물량을 다 잡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원체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계열사 기준인가요? 지금 현대중공업지주의 계열사의 기준이 되죠. 한국조선해양 뭐 이쪽 전부 그쪽인 것 같아요. 그죠? 인적 분할 이후에. 어찌됐든 이쪽에 정상적인 업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1조 미만이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이쪽의 기준에 평상시에 이제 그 꼭 무조건 1,000억이 무조건 넘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5MA, 20MA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일 때 실패가 되더라도 그때 따라 붙는다. 어떻게?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5MA, 20MA, 5일 평균, 20일 이동 평균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실패가 되더라도 이럴 때 따라 붙는다. 이렇게 거래 수반되는 날,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라고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오늘 같은 날. 추세 매매 기준은 거래량 터지고 양봉 거래량 터지고 양봉 거래량 터지고 양봉. 윤정두가 별거예요. 별로 없어요. 주도주만 사세요. 주도주가 최고지. 아이트만 주도주야. 뭐 그래도 다른 업종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종 보실 때도 뭐라고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 거래량 터지고 양봉 거래량 터지고 양봉. 왜 이렇게 까불지 윤정두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피곤해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내일 갭상승 이후에 그 주봉의 추세 범위가 나온다면 변동성 매매로 우리는 들어가죠. 얘가 뭐 나쁜 회사가 아니고 좋은 회사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는다. 그럼 무조건 1,000억이에요. 무조건 1,000억입니다. 그럼 1,000억의 그 기준이 되려면 대략적으로 얼마 3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지. 300만 주 최소. 응?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의 기준은 300만 주. 이런 맥락에서 다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종목 들여다보시면 두산 인프라코. 잠깐만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4분의 1, 3분의 1이니까 4만 주니까 4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300만 주만 해도 돼요. 원래는 이제 1% 기준 소문났다라고 치고 시간의 상한가라고 치고 그러면 3분의 1 체결된다고 치면 4만 주면 400만 주 거래량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예, 400만 주까지도. 근데 소문이 나서 올라온 폭의 범위니까 3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의 기준을 잡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에 오늘 280만 주면 3으로 나눠주면 39 70 39 27 그죠? 39 900만 주. 대략 1000만 주, 900만, 9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라고 잡고 100만 주 곱하기 100만 주 곱하기 10배수, 100배수 해주면 1억 주? 1억 주? 1억 주 터져버리면 얼마야? 1조 터지잖아. 1조 터질 필요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그랬죠. 이럴 때에 1억 주를 넘겼단 말이에요. 1억 주 그러니까 무슨 뭐 윤정두가 장난치는 줄 알아요? 장난이 아니라 1억 주를 넘긴 이런 거래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1억 주예요. 근데 내일 당장 1억 주를 거래를 시켜라. 그 앞전에도 뭐 갑자기 거래를 터진 적도 있었으니까. 내일 당장 1억 주 거래를 터뜨려라. 에이, 그건 무리수가 있고. 아까 방송에서 그렇게 악을 썼잖아요. 어떻게 악을 썼습니까? 5천억만 넘겨도 5천억만 넘겨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에서 소문이 난다. 그러면 내일 기준 거래량 5천만 주를 넘기면 5천억입니다. 10,000원 정도로 기준 잡고 5천만 주를 넘기면 5천억. 근데 지금 뭐 9,150원이니까 5천만 주? 5천만 주만 해도 돼. 그쵸? 5천만 주만 해도 돼. 4,500억이나 뭐 그거나. 그래서 5천만 주의 기준이 기존에 1억 주를 넘게 터뜨리고 뭐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변동성은 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앞에 변동성 거래량, 요 변동성의 거래량 얼마예요? 이때 11% 이상 올라왔고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7,500만 주. 그럼 딱 맞네. 77에 49, 5천만 주. 5천만 주면은 거의 뭐 4,500억, 5천억까지도. 그렇게 되면 뭐 기준 거래량 딱 맞잖아. 시간의 거래량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는 5천만 주. HMM은 어떻게 돼? HMM, 오래간만에 HMM 거래량이 수반이 됐단 말이죠. 1685만 4천 주. 1685만 4천 주.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정규장의 기준이고, 시간에서 거래가 터졌나요? 시간에서 얼마 터졌죠? 아닌데. 거래 대금이 HMM 16억. 근데 아까 방송 가지고 나갔던 거래량의 그 실체는 뭘까요? 시간에서 뭐지? 어찌 됐건 아니다. 제가 헷갈렸던 거고 1680만 주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1300만 주, 14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변동성 기준이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7%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0%를 목적으로 좀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변동성이 한 9% 가까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1600만 주, 1700만 주에 이 정도 나왔다? 그럼 똑같은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래량이 터지면 10%. 거래대금은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뭐라 그러죠? 1400만 주 80%. 8, 1은 8, 68에서 48, 5라고 잡고 1300만 주, 1400만 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거래량이면 오늘 변동성 수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높게 본다? 그렇다면은 1700만 주 그대로 유지. 방송에서는 1400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일 경우엔 1400만 주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보수적으로 놓고 볼 때 10% 등락 범위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1700만 주. 거래량이 안 실리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리고 꼬리가 달리면, 혹은 음봉이면 우리는 내일 전량 차익 실현해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범위가 대한항공 거래량이 그렇게 수반되지는 않아요. 근데 평상시 대비해서는 이렇게 당겨서 보면 평상시에 형성되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기준의 거래량 부분, 그러니까 지금 OMA의 주봉상의 OMA의 5거래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앞서 이제 비이성적인 거래량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추세로 놓고 그리면 지극히 뭐 정상적인 추세 범위로 놓고 그린다 할지라도 추세 상단 라인을 뛰어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표출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샤양키 패턴은 주관적인 패턴 분석을 가지고 간다. 결론적으로 이 그 HMM의 오래간만에 터져 있는 이 거래량 기준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봉상에 내일 한 번 더 움직여주고 내일 조금만 움직여주고 전주 거래량 거래대금 좀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앞에 거래대금 보세요. 비이성적으로 터져 있는 그 거래대금 빼고 그리고 요 거래대금의 70%만 돼도 되니까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면 지금 이것을 그냥 뭐 추세 매매 기준일 때는 1000만 주 추세 매매 기준 5MA만 봐도 돼. 이 20MA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5MA면 얼마요? 500만 주만 잡아도 추세 매매 500만 주 이상의 양봉이면 추세 매매 기준이 잡힙니다. 근데 변동성 매매 기준은 오늘도 약한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럼 최소 범위 어떻게 돼? 1000만 주. 20MA 평균치 1000만 주.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을 잡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정의원님들이 야 뭐야 우리 거 다 끄집어내주고 이거 뭐야 우리 거 왜 다 끄집어내줘 근데 우리 거 끄집어내줬어도 우리의 평균 단가보다는 지금 주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무방 들으신 분들이 뭐야 니네들 싸게 사고 난 비싸게 주는 거야. 지금 안 올라온 종목이 어딨나? 안 올라온 종목이 어딨나? 전부 다 그러면 뭐 대바닥권 종목을 사야 돼? 대바닥 종목 왜 대바닥에서 못 움직였을까? 실적이 일단 안 되겠죠. 펀드멘털이. 결론적으로는 아싸가 우리 내일 움직임이 나와주면 내일 거래량만 일부 실려주면 내일 흐름만 조금만 잡아주면 아싸가 우리 뭐가 여기서 헬스케어 너무 월등히 나와도 안 좋아요. 그러면 교수형이 됩니다. 그럼 교수형이 돼요. 그럴 바에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나아요. 살짝 들어올리든가. 살짝 들어올린다는 게 이번 주 시초가 살짝 넘겨놓으면 돼. 16만 원대 살짝만 넘겨놔도 우리는 그러면 절대적으로 손실 없어요. 윤정두가 엄살 좀 부려본 거지. 아유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셀트리온 제약 25일 날부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25일 날부터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셀트리온 15% 수익,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 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 단일가 매매 지정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셀트리온으로 11만 원대 초반에 들어가서 15만 6천 원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편입 들어가던 부분에 있어서 와우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평균 단가를 막 수차례 낮춰놔도 16%씩 밀려버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다고 낮춰놨는데도 버거웠죠. 근데 어제 마지막 이제 30% 채우기로 했으니까 추가 편입 딱 바닥에서 잘 하고 오늘 탁 올라와주고 오늘 또 신규 매수자인 얼마나 좋은 자락에서 줘요. 개파락 딱 나오고 14만 6천 원 눌려 있을 때 저점 대비 그냥 얼마 만 원 올라왔지. 얼마 6%네. 어제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다 드려도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내일 잡아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 기준점을 이 기준점 종목을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놓고 봐요?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교육이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으신 상태라고 한다면 무료 방송 계속 보시고 빨리 획득하고 싶다면 VOD 110만 원이나 하는 VOD 사서 빨리 보시고 아이고 돈은 아깝다 그러면 뭐 무료 교육 받으시고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육을 받냐 하실 경우에는 유료 330만 원짜리 유료 방송 가입하시고 근데 그거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회원님들은 330만 원씩 내서 VVIP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153분 뭐 우리 운영진 빼고 나면은 이제 뭐 일부 비겠죠. 그리고 우리 문자반
더 이상 이제 공격적으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23일에만 이벤트를 하겠다.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정가로 가입하세요 하시고 23일에 이벤트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VOD도 안 드릴 거예요. 예전 거 USB 2015년도 15시간짜리는 드려도 VOD는 안 드릴 겁니다. VOD 110만 원을 팔고 있는 걸 왜 무료로 드려야 돼? 그렇게 해서 330만 원의 라이브 방송, 132만 원의 문자 방송 요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군들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또 대웅제약의 교육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병행해서 들으실 수 있고 녹화 방송도 보실 수 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들여다보고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건데 일부 우린 차익 실현도 설정할 거란 말이에요. 여차하면 이제 저점 물량 좀 정리해 놓고 비중 좀 가볍게 해 놓고 갑자기 음소거 됐어요? 갑자기 음소거 됐대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음소거 됐으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음소거가 됐다고. 자, 이제는 들리시죠? 이 가끔씩 기계가 이렇게 좀 캐치스탁 쪽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들리실 겁니다. 저쪽 가서 모니터링 해봐야지. 네네. 녹화는 또 왔다고. 어, 저쪽에 지금 들리시죠? 이제 막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한꺼번에 들어오시니까 제가 또 버벅이는 것 같은데 제 컴퓨터가 버벅이는 것 같아. 큰일 났다. 들리죠? 들리시는데 한꺼번에 들어오시니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얘가 지금 버벅대. 큰일 났다. 아, 이제 됐습니다. 들리시죠? 오케이. 예, 들리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버벅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오케이. 예,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갖고 막 재접속하고 계시는 거야. 아이, 좋아.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료 라이브 방송과 문자 방송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거기까지 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무료 방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은 이제 무료 방.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12월 10일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대웅제약 대웅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공략할 종목 12월 10일 이렇게 오늘 아침에 대웅제약 어제 야간 교육할 때 대웅제약하고 또 올려드리고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그죠?
대웅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웅 이렇게 세 종목. 무료방은요. 무료방도 올려드려요. 12월 10일 그렇게 해서 개장 전에. 근데 기준 거래량이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 대처하시면 되고 한 번 더 엔터를 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야간 교육에서는 기준 거래량을 드리는데 종목이 조금은 많아요. 그래도 어제 종목은 몇 개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에 대웅제약 짝짓기 하면은 7종목이 되는 거고 7종목이면 2,350개 종목에서 뭐 대단한 거죠. 거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폭등의 기준, 대웅제약의 기준.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석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윤정두가 최고다 70110 한번 갑니다. 그래서 이 그 종목 기준 거래량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종목을 좀 올려줘라. 에이 그냥 좀 올려줘라. 우리도 좀 그냥 수익 좀 내보자. 701109 쭉쭉쭉쭉쭉쭉 지금 이제 그 캐치스탁 접속하셨다가 거의 100여 분 가까이 접속하셨다가 이제 튕겨져 나가서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유튜브 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카톡방에 지금 카카오 TV 쪽을 재접속을 해줘야 될 거야 아마. 윤정도 최고. 와우 감사합니다. 701109 이거 복사해서 이제 넣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기존에 800만 주씩을 잡아드렸어요. 800만 주 정도 실려주고 다음 주에 움직임 나오면 얘는 와우 땡큐하다. 와우 땡큐하다.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걸 자주 올려드리게 되는데 자, 이 종목군들 올려달라. 빨리 701109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들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교육 풍문도 들어서 뭐 그런 교육 자료들 있었잖아요. 그것도 빨리 올려줘라 하시는 분들 701109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원고부터 해서 풍문으로 들어서 교육 자료부터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문으로 들었소 그리고 박스경제 TV 자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갭에 대한 자료 여기까지 해서 다 올려드릴게요. 다 쭉쭉쭉쭉쭉쭉쭉 701109 가장 열심히 올려주신 방은 아까 이제 도서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전체 도서를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은 충분하게 자료들 업데이트 업로드 또 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되고 또 이러한 자료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인 계좌 수익이죠. 종목 어제처럼 대웅제약 올려드리고 그 종목분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쭉쭉쭉쭉쭉쭉 자 종목도 다 올려드려 종목도 올려드리고 끝내주지요. 예? 이거 이제 다 올려드리고 나면은 우리 정 PD님은 대략적으로 자료들 올라오는 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PPT 자료하고 PDF 자료하고 풀친 링크하고 이제 뭐 어제 올려주신 그 기준처럼 좀 올려주시면 되겠고 우리 그 항상 보면은 유료방이 월등히 더 능동적이에요. 보면은 유료방이 이렇게 70110 이렇게 TV 뺏겨서 방송 못 본다. 크크크 브로콜 형객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기준점에 주도주 기준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1,000억 이상의 거래되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보시면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제 10군데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올라가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건 좀 감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10군데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10군데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 기준이 그렇죠. 70109 그 올려드리는 내용 기준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교육을 해드렸던 그 교육 자료 그게 이제 사실 VOD 자료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노출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VOD 자료 어떤 거 지금 이렇게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 홈페이지 오시면 왼쪽 편에 직장인 교육 VOD 이렇게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유료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일부를,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려드렸던 그 교육 내용은 거래량과 개별 비밀 중에 거래량 부분 9시간 중에 3시간 부분 요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9시간짜리 이것만 교육을 받으셔도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그 기술적 분석을 다 마스터하시는 거예요. 다른 쪽의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훌륭해지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준에 한번 보실까요? 쿠팡에서도 저걸 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쿠팡에서도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110만 원짜리 또 99만 원짜리 44만 원짜리 이 강의를 오늘 올려드린 자료에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걸 이제 완벽하게 배우시려면 이 과금된 거는 이제 동영상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능동적이시라면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해 주시면은 저쪽 유료방에 가입하실 때 사은품으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이렇게 찾아오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오셔야 되냐면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윤정도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떤 게 있냐면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싶다. 어제도 3시간, 그제도 3시간, 일요일 날 5시간 해드렸거든요. 이 홈페이지 오셔서 녹화방송 보시면 돼요. 녹화방송 보시면 어제 기준에서도 시장 주도주 패턴 분석,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와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드렸네. 와, 포인트 모바일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에 오늘 20%또 올랐는데. 와우!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더블 컬럼도 계시고, 나영호 대표도 있고 하는데,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주말에 했던 내용들까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금리 환율 교육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비법 4시간짜리 5시간짜리 순수한 교육 여기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가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 홈페이지 좀 가기 귀찮은데 그럼 유튜브로 오세요. 윤정도 검색해서 유튜브 오시면 유튜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유튜브 페이지가 나오는데 벌써 148분이 접속해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이렇게 다 올려드렸잖아요. 대웅제약, 포인트 모바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략.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그 개장초에 이렇게 14만 6,500원 이렇게 했잖아요. 14만 6,500원. 저럴 때에 전략을 잡아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렵습니까? 그러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 기준에 문자 나간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부분에 라이브 방송 문자반에 이렇게 오시면은 10시 9일 것까지 있네요. 오늘 10일이죠. 10일 거를 업데이트를 안 했구나. 9일 것까지의 기준에서 이렇게 있고 오늘자 문자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보죠. 그러면 유리 회원님들의 문자 내용은 이제 뭐 그 DB나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이 기준점을 잡아드리는데 25일부터 해서 한번 볼까요? 문자 쌓인 내용을 25일부터 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일부터 11월 25일 10월 10시 이건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1월 25일 거부터 쭉 보시면은 11월 25일 왜 이때부터 보냐면 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 내용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셀트리온 이때부터 셀트리온 제약을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우리가 처음 딱 그 진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유튜브에서 이거를 동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셀트리온 얼마? 32만 8천 원에 편입 가능하다.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LG화학 신규 편입자들 81만 5천 원인데 결국은 이날 LG화학은 82만 원 이탈해서 차익 실현합니다. 30% 비중에서 두 번 차익 실현해서 20%를 차익 실현해요. 82만 원, 80만 원. 그리고 마지막 84만 원, 83만 6천 원.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68,000원. 엄마? 지금 얼만데? 72,000원대인가요? 현대차 138,000원. 엄마? 19만원 넘겨 있지 않나요, 지금? 아닌가? KB금융 43,000원부터 들어서 여기 신규 편입 가능한 걸로. 그 다음에 158,000원인데 오늘 또다시 사상 최대치 근처 165,000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이죠. 157,500원. 라이브 방송에서 진입할 때는 157,500원이 아니라 15만원에서 편입 기준 잡습니다. 15만 지금 1,0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설명드리고 문자 만들 동안에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157,400원이 개장 초 고점이었어요. 그 고점을 넘기는 흐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야 유료 광고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다시. 여기에 이제 그 날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네요. 무료방에도 이렇게 올려드려요. 어우 11월 25일 날 SK 하이닉스면 얼마예요?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9만 원대일 거예요. 10만 2천 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기준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에는 이게 그 어쩔 수 없이 유무료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간 교육 자료들은 이제 다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는데 아이고 이쪽은 잠시만요. 이쪽이 없고 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조원 장에 뭐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문자도 또 교육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무료로 다 즐기실 수 있었는데 유무료의 차이는 유료 고객님들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오죠. 매수 그러면 매수한단 말이야. 이날 잘 보세요. 매수 그러면 매수를 해요. 아까 보여드린 그 문자 그대로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문자 무지하게 많이 나가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야. 기존에 있던 다 보세요. 유지지. 다 유지예요. 다 기존에 있던 거 저점 편입한 물량 유지. 거기에 이제 신규 편입이 가능하다. 신규 편입자는 이렇게 해라. 신규는 이렇게 해라. 68,000원에 사라. 신규는 얼마? 15% 편입해라. 19만 원 미만에서는 15% 편입해라. 신규는 10%만 편입해라. 30% 미중에서 10%만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기존에 한 뭐 일주일 있으셨던 분들은 전부 뭐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들어가시는 유지하시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차익 실현 이날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82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익 계좌도 올려주시는 거고, 매도 평균가 81만 6천 원 기계적으로.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하나투어 4만 6천 원 들어간 거. 그럼 9시 17분에 셀트리온 제약 연구원이 17분에 딱 올려줘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올려줍니다. 여기도 9시 17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똑같이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료로 올려드려도 못해 안 해. 왜? 신뢰도가 없거든.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근데 우리는 딱 올려드리고 문자를 땅 하고 발송해 드립니다. 문자방과 라이브방에. 그렇게 하면서 차트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윤정두가 빵 튀어나와. 문자가 빵 나가버려. 우리는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실 교육용으로 1% 개별 매매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가 빵 나가버리면 이건 이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날 시가총액 2위까지 치고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이 우리 수원주님 같으신 경우에 스스로 이제 혼자 매매해서 KEC 같은 이런 종목분들 다 잡아내서 수익 소심하게 단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23% 돌파야. 바로 올리자마자. 에이 그러면은 이걸 못 사면은 VF 회원님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악수고 난리 났지. 야, 다 오른다며 주고 편입도 못했는데 왜 마케팅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결국은 못 샀어요 라고 문자반에서 나 이거 못 샀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문자반에서 불면 소리가 나옵니다. 불면 소리가 아니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놓쳐버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번에 봤더니 못 사셨다는 내용이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넣어드리냐면은 문자반은 요즘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조금 차별화를 두어요. 그건 좀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아침에 이제 그 주력주 기준 올려놓는 음성 파일이나 이런 거. 그 다음 범위가 바로 셀트리온 32만 8천 원. 셀트리온 32만 8천 원 일자 편입. 얼마? 11시 34분에. 저거 32만 8천 원에 37만 원 목표 줄 거잖아요.
37만 원 넘겨버리죠. 37만 원 넘겼어요. 그래서 12시 10분에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17만 3천 원에. 예?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냐면 지금 오늘 대한항공 2만 8천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2만 8천 원 넘겼잖아. 2만 8,300원. 2만 3천 원에 잡은 물량 2만 5,500원에 5% 일단 차익 실현한 거예요. 왜? 마지노선 2만 4천 원 잡았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손절이 아닌 2만 3천 원에 추가 편입합시다. 마지막 추가 편입합시다. 3만 원 근처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정도는 얼마나 솔직히 얼마나 가슴에 손 얹고 얼마나 겸손해. 대한항공 그 고점에서 다 차익 실현해드리고 위에서부터 재편입하는데 급변동성이 나와가지고 쭉 미끄러졌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까 차익 실현했으니까 왜 징징대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높은 데서 재편입했네요. 아유 먼저 먹은 건 다 둘째 치고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살아나갈 방법만 찾읍시다. 여러분들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왜? 앞부분에 못 쫓아했다가 뒷부분에 따라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 이번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야. 저 25일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에 셀트리온 급등에 못 쫓아해. 그러다 그 다음날 쫓아오고 그 다음날 쫓아오고 그 다음날 쫓아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수익 나면 되는데 월요일날 차익 실현하고 그러나서 화요일날 월요일날 차익 실현했는데 더 가버리잖아.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화요일날 복수전 합시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후들겨 맞는 거야. 16% 빠져. 상한가 먹을 땐 좋은데 16% 빠질 땐 죽겠는 거지. 왜? 상한가 먹을 땐 안 샀어. 이 계좌 검사 한 번씩 해봐야 돼. 근데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갔을 때 한 5% 수익 5% 편입에 수익 냈다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재편입할 때는 20%씩 한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게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셀트리온 삼형제 멘탈 잡아드리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도. 이거 소름 돋는다는 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뭘 보냐면 첫 번째 셀트리온 제약을 분명히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얼마에? 15만 7,500원인데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을 때가 15만 7,500원이 아닌 15만 2,000원이었어요. 우리가 들여다본 게 15만 1,000원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문자가 나갔어요. 근데 이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못했다? 예? 안타깝게 매수를 못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셀트리온을 사세요. 2시간 만에. 2시간이 정확히 2시간 만에. 얘 막 상한가 되면 난리가 났는데 정확히 2시간 만에. 32만 8천원에 사세요. 얘는 11만 원에 사세요. 근데 얘는 11만 원 안 왔어. 얘는 32만 원이 왔어요. 32만 8천 원 미만까지 내렸어요. 그랬다가 빠바방 치고 돌리는데 37만 원 넘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량 차익 실현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건 뭐 다 바닥이었지.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나는 소름 돋는다 이날. 이거 그냥 뭐 우리가 우연찮게 막 들어갔나? 아니지. 이날부터 보고 있었잖아요. 이날부터 야간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 어떻게 돼요? 와우 25일날 셀트리온 제약 14만 원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뭐 채바닥에 샀대 제일 바닥에 샀다 그랬어. 누가? 15만 7,500원이면은 11% 15% 가까이 돼 사실은. 17만 8천 원 찍어줍니다. 상한가. 그러니까 절반 차익 실현이지 우리는. 그 다음에 3% 밀리면 70만 3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이지. 종가는 70만 2천 원. 조금 아쉽죠. 그 다음 날은 18만 원에 따라붙어요. 18만 원에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익 실현 꼬리 달리니까.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셀트리온 보시면요. 뻥이 아니라 이날 32만 8천 원 편입이 됐어요. 그래놓고 37만 원 목표 주가인데 37만 6천 원 24% 올라와 버립니다. 시가총액 40조가 넘는 종목이 한 방에. 그럼 어떻게 해요? 50조 돌파해 버리죠. 어떻게 해요?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이지. 소름 안 돋아? 이날이 스타트예요. 이날이.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 안 사. 왜 사 셀트리온은? 변동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옮겨가 있는데. 그러니까 헬스케어 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변동성이 여기서부터 계속 일로. 그렇게 해서 아쉽게도 이날 차익 실현했는데 이날 차익 실현하니까 더 가버려. 확 그냥 단추 한번 잘못 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원래는 이날 갖고 가는 게 맞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25일날 이렇게 26일날은 문자 3개요. 뭐 많이나 나가? 알소프트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났고
안 드셨어? 그럼 손절. 하이닉스 얼마? 하이닉스 얼마? 하이닉스 얼마? 97,000원이네. 허허 참나. 문자 딸랑 3개 나갔는데 셀트리온 하나 5%로 나가고 교육 1% 알소프트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문자가 70% 하이닉스요. 97,000원. 15%. 삼성전기는 15만 1,000원. 45%. 지금 얼마 오늘 16만 5천 원 찍고 막 난리났죠. 이것만 샀어도 며칠 만에 10% 20% 수익이 나요.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에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렇게 쉬운 게. 근데 왜 이거를 못 쫓았냐 그지. 분명히 무료로 올려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로 올려드리고. 무료로 올려드리지도 않고 얘기하면은 광고한다고 여러분들이 혼나겠지. 근데 조금 전에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말고도 셀트리온 제약 말고도 25일 날 뭐가 있었어? 가장 중요한 거 셀트리온 제약이 중요해? 직장 다니신 분들 화장실도 못 가고 회의하다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화장실 가고 그럼 되겠냐고. 직장 다니면서 안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사는 게 그게 심리적으로 부담돼요? 그런 교육을 잘못 받아오신 거 어디 가서든 옆 채널 돌리니까 하이닉스가 무슨 뭐 난리 날 것처럼 인텔 랜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 엄한 소리하고 조금 뭐 고점에서 좀 수익 좀 내볼라 하니까 그냥 아예 정리하세요. 왜요? 외국인이 팔아요. 뭔데? 그러면서 뭐 10월 말에 10만 2천 원 찍고 밀린 애를 이 97,700원이자 이거를 못 살게 굴고 팔게 한다니까. 다시 보시게요. 한번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서 무료 방해 기준까지 다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뭔 소리냐면은 다시 잘 보세요. 11월 25일 날의 기준. 시초가 관심 종목 SK 하이닉스 얼마 500만 주 설정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죠? SK 하이닉스 25일 날 저렇게 해놨는데 왜 못 들어가셨냐 이거야. 무료로 해드렸잖아. 26일 날 우리는 하루 더 늦게 또 문자 사인 또 나가는 거야. 얼마? 97,700원에. 어제 얼마 찍었어요? 12만 1,000원을 넘겨버려요. 그 고점에서 살짝 눌리니까 그게 무서워요? 지금 들어가면 얼마 들어갑니까? 10%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면 내일 만약에 11만 4천 원 찍으면 10% 추가 편입 20% 비중 채우는 거지. 오늘도 채우는 거지. 근데 내일 밀릴 것 같아? 내가 볼 때 안 밀리는데 11만 6,500원 종가인데 마감 동시효까지 누르고 끝났거든요. 유럽장 좀 멀쩡하고 미국장 멀쩡한데 왜? 내일 못 갈 것 같아 얘가? 응? 문자나 많이 드리냐고. 그 다음엔 뭐예요? 두산중공업 비중 상향해버렸어. 16,800원에. 아우 화딱지나.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장에서 갭상승이 나왔어요. 거래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두산그룹주들이 또 변동성이 일부 나와줄 수 있겠죠. 두산중공업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아요. 16,000원대 또 15,000원대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서 단가가 뭐 지금 버겁긴 하지만 그렇다고 숨 못 쉴 정도 아니거든. 왜? 두산중공업 가지고 8월달에 상한가도 잡아내고 했는데 뭐. 지금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기 밑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비중 11만 7,500원 헬스케어, 11만 3,500원 헬스케어, 삼성전기 여태까지도 15만 9,500원이야. 남들 다 손가락질하고 야 뭐 저거 정신 나갔네. 뭘 정신이 나가요? 삼성전자 6만 8,400원. 아이고 이거 조정받는다는데 왜 사라 그럴까? 뭘 조정을 받아? LG전자 8만 7,000원. 지금 얼마야? 9만 원대 중반. 이제 신고가 나와야지. 그리고 이게 30일. 남들 30일 날 난리 났다 죽었다 선익지수에서 비중이 좀 줄어들어서 난리 났네. 외국인들이 매도하네.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1200만 주나 샀네. 이거 끝났네. 다 팔아야 되네. 우리는 어떻게 매수. 우리는 어떻게 매수. 12월 1일 날 어떻게 매수. SK하이닉스 98,800원 12월 1일 날 98,800원. 이때까지는 15%를 드려요. 지금은 10% 드려. 주가가 더 올라왔으니까. 분할 매수 하셔야 되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왜?
어렵게 편입한 거를 그냥 차익 실현시키고, 아니 지들이 추천이나 해주고 차익 실현하라면 몰라. 추천도 안 해놓고 맨날 차익 실현하래. 맨날. 그리고 주가도 오르면 동학개미 승리네 이러고 말장난이 나고 말이야.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으면 윤정도 최고다. 한글로 써버려. 그냥 아예 701109 말고 윤정도 최고다 한번 가는 거야. 아니 이게 소름 안 돋아? 나는 소름 돋는데. 12월 1일 날 11월 25일 날 다 오픈해드렸고 12월 다 오픈해드리고 하이닉스 사세요 비중 채워서 하고 있는데 거꾸로 여러분들은 팔고 또 팔고. 아우 진짜 그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시겠죠? 응? 그러시면 안 되시겠잖아요. 윤종 최고다 눌렀더니 안 누르셔. 그만하자 오늘은. 아유 그죠? 안 할 거야. 능동적으로 안 해주시니까. 나도 윤종도 최고다. 윤종도 111. 어? 윤종도 111. 윤종도 짱. 오케이. 어? 윤종도 111. 윤종도 짱. 문자 사인을 이렇게 다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 지금 이 장에. 시장은 올라왔는데 종목들은 못 올라오고 있다며 여러분들 거는. 근데 시장 올라가고 종목 다 올라와 있는데 두산중공업 이런 거 안 가리고 다 보여드리잖아. 어? 아니 만도 신규 편입자 58,000원에 사서 지금 44,000원대 45,000원 깨져 있으면 어때 좀. 5% 편입해서 2차 편입 하시면 되지 밑에서. 54,000원대지 6만원 찍고 내려온 거죠. 지금 이제 약간 착각해서 무슨 44,000원대 만도도 지금 6만원 찍고 내려온 거지. 저 가격에 다 사고. 윤정도 111 윤정도 짱 윤정도 최고다. 빨리빨리. 좀 시간 없어. 오늘 30분뿐이 안 남았어요. 종목 다 올려드렸고 이제 자료 올려드리고 나머지 이제 전략 잡아드리고 끝내야지. 빨리빨리. 12월 2일날 뭐요? 12월 2일날 개장 초부터 보세요. 또 삼성전기야 또. 두산중공업 15,250원에 5% 추가 편입해서 이제 비중 확보 딱 끝났고 이제 LG전자 86,000원 편입. LG전자 10% 올랐네. 그러면 96,000원이니까. LG화학 이제 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 다 해버렸고. 깔끔해. 뭐 LG화학 일부 정리해서 맨날 일부 정리하면 뭐 한 주 남은 거 찢어서 파나? 한 주 남은 거 찢어서 팔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한진칼은 비중 유지인 거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이렇게 되다가 막판에 난리가 났어요. 뭐 4일날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차익 실현하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차익 실현하고 LG전자 94,000원에 또 편입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잖아. LG전자 거래 터졌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거래 터집니다. LG전자 매수. 목요일 금요일 거래 터집니다. 9만원 이하에서 빨리 30% 빨리 9만원 이하에서 빨리 매수. 9만원 이하에서 9만원 이하에서 매수 9만원 이하에서 그죠? 9만원 이하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LG전자 9만원 이하에서 편입해 놓고 이번 주에도 따뜻하고 하이닉스 계속 날라다녔고 계속 뭐 현대차 마찬가지 19만원 미만. 그러고 나서 7일날 어려웠던 게 뭐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일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8일날 아이고 처음부터 8일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30%까지 채웁니다라고. 그 시즌 손절하고 어쩔 수 없이 시즌 손절하고 양쪽을 다 찢어갈 수는 없으니 시즌 손절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합산을 합시다 했는데 시즌은 그날 약법으로 끝나고 손절한 범위에서 끝나고 셀트리온 막 주구장창. 그렇게 해서 8일날 20% 편입을 했죠. 8일날 20%.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한항공 신규 편입자. 이 문자 무지하게 많은데 다 셀트리온이 대부분.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비중 유지에 신규 편입자만. 두산중공업이 좀 지금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어요.
LG전자 계속 비중 유지고 얼마 91,000원, 92,500원. 그러고 나서 어제 기준 문자가 몇 개 나가요?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2개, 하이닉스 30% 비중 그대로 11만 9천원까지 편입, 분할 매수합니다. 편입, LG전자 편입. 너무 오픈해드렸나? 오늘 대한항공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27,900원 편입.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젠 뭐 더 이상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없잖아요. 이제 종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14만 6,500원 비중 유지 30% 다 쳤죠. 신규 10에서 15% 편입. 예? 비중 유지하시고 11만 6천원에 12월에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10에서 15%, 만약에 11만 4천원이나 20% 채우셔야지. 이제 전기 비중 유지 16만 5천원 편입. 16만 5천원이 최고점이에요. 충분히 오늘 눌림 먹을 때 다 편입할 수 있는, 문자가 많이 나가냐고. 안 그래요. 그러면 이 기준을 뭘 보여드리냐면, 뭐 오늘 편입한 거 어제 것까지 다 보여주네. 정 의원님들은 야, 왜 우리 문자 다 보여줘? 다 보여주면 뭐 따라 하시지를 못하는데. 하이닉스 12월 초에 10만 원 미만에서 그걸 못 사시는데, LG화학 60만 원 깨질 때 거기서 투매해 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옆 채널 보지 마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 쓸데없는 친구들 나와가지고 만기래요. 외국인 포지션이요. 아니 그러면 왜 옵션 하지 왜 주식을 하나?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투기 거래를 할 것 같아요? 한 방 한 100배짜리 한번 먹으려고 다 해치 거래란 말이에요. 해치 거래. 거기다가 LP 시장 조성자 거래.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요. 증권사 보고서 파생팀에서 나오는 보고서 한 번만 읽어보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또 자기 거 그냥 갖고 나와서 이번에 포지션이 말입니다. 우리 조일교 일교 아주 그냥 형이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공부는 안 하고 있는 녀석 말이야. 말빨은 좋아가지고 외국인 포지션 보셨죠? 이렇게 갔는데 말이에요. 다 증권사 보고서 읽고 나와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시장 전략을 잡아드리고 전망을 예측을 해줘야지. 그게 사이버상에서 이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죠. 우리는요, 윤정도는요, 제도권의 블룸버그 단말기를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석해 놓은 거를 읽어보고 해석을 해드려요. 예전에 조선업종 한 가지를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현대중공업보다 삼성중공업을 좋아했는데 삼성중공업 3년치 데이터를 다 봤어요. 조선업이 호황이기 이전 데이터들을.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 평가를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좋다 나쁘다 평가를 다 읽어보고 객관적으로 또 해운업종에 대해서도 한진해운 갖고 우리가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다 읽어보고 양쪽을 읽어보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저 친구는 왜 긍정적으로 얘기할까? 그 애널리스트 젊은 친구들이 하니까. 주도주 이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고 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하고, 또 그때도 직원분들이 20명, 30명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전부 보면 뭐 아무개 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직원들 데리고 그 운영하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그것도 뭐 최근 한 10년 이내에 그렇게 된 거고, 뭐 최순욱 대표 정도가 직원이 좀 있고, 홀짝 박사가 직원이 좀 있고, 거기는 전문가를 많이 키우지 거기도.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우리 김정철 소장님. 거기는 이제 직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윤정두가 우리나라에서 직원이 제일 많았죠. 가장 유사 투자 자문을 가장 먼저 낸 게 윤정두예요. 전문가 중에서 2001년도 10월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나중에 냈고. 그리고 방송 나오면 아무개 대표잖아. 뭐 아무개 대표 무슨 아무개 대표? 자기 혼자지. 집에서 혼자 하든가, 조그만 사무실에 혼자 하든가, 아니면 한두 명 데리고 하든가. 그러니까 남의 거를 갖고 오더라도 그냥 남의 거를 갖고 왔습니다.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 돈 받고 시황 파는 양반도 직원이 한두 명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남의 거 갖고 와서 자기 거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조선주를 보더라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원들을 써서 야 객관적인 데이터 여기 클락son 들어가면 클락son 지표 있거든. 그거 떠와.
객관적인 통계 자료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엑셀 작업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예전엔 대만에서 나왔거든. 선임 운임 그 비용이 대만 선사들이 발표를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안 했죠. 응? 어찌됐건 이게 다 방송 원고였어요, 사실은. 방송 원고를 다시 모아서 강연회 때 이렇게 드리는 이게 언제 거 2005년 4월 겁니다. 이거 다 엑셀 작업시키면 다 만들어요, 직원분들이. 주식은 모르고 텍스트 안에 있는 건 윤정도가 다 타이핑 치고 독후감 쓰는 거지 사실 이 안에 타이핑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들여보다 보실 때도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를 윤정도가 분석할 수 있다고 아니야,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분석은 이쪽 애널리스트 담당하시는 분들이 블룸버그 단말기 가지고 통계 데이터 보고 또 지금 반도체 뭐 디램 가격이 됐든 랜드 가격이 됐든 파운드리 시장이 됐든 그쪽 분석해 놓고,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IR 할 때 집중적으로 가고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내부자가 가장 많이 알죠. 그 내부자도 일개 직원분들이 아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기준도. 그래서 거기서 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망치를 잡고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 기준을 내고 그걸 분석을 해서 내놓으면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보고 그래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 수급과 함께 대형주도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동학개미가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외국계 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기관이 매도했어요. 한 명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랬죠. 수많은 외국인들이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는데 서로 엇갈리게 그 매수와 매도 강도가 밑으로 던지는 매도냐 위로 사주는 매수냐. 예? 매도이긴 하지만 보면은 위로 사고 있어. 매도하고 나가야 될 펀드들은 위에다 물량을 걸어놓은 거야. 새로 들어온 신규 자금들이 윗방향으로 줘. 그럼 주가가 위로 가죠. 거기에 개인들이 따라붙어서 개인들이 좀 물량을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위로 치고 올려준 건 누구? 외국인 기관들이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이해가 돼야 대형주에서의 수급 논리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왜 움직였는지 윤정도보다 박사들 많아요. 한국경제TV 봐. 대웅제약 다 쟤들이 추천했다고 그랬을 거야. 그죠? 가지고 왔더니 대박 났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가지고 왔으니까 대박 났죠 해버리면은 내일 주가가 빠져도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빠져도 갖고 가면 대박 나겠지 이러고 못 팔아요. 진단키트 고점 대비 60%씩 밀려있죠. 신라젠 고점 대비 쭉 미끄러져서 10,000원까지 깨질 때까지 못 판다니까. 못 팔잖아요. 근데 윤정도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형주 우량주의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들여다 보십시오. 업황이 진짜 개선됐는지, 이게 지금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게 맞는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릴 때 하이닉스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올려드린 피플바이오예요. 이 당시 피플바이오 단기적으로 한 번씩 꿀떡꿀떡 한번 움직일 때 아닙니까? 88,000원 찍고 깨져 내려서 4만원에서. 근데 그거를 좋다고 또 가져가다 보면 말 그대로 패가망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웅제약이 됐든 또 우리가 뭐 최근 며칠 얘기했던 그 포인트 모바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적으로 해석이 되나요? 안 돼요. 수급 논리가 해석이 됩니까? 외국기관 수급이 보여요? 안 보여요. 결론은 철저한 기술적 분석, 심리 분석과 기술적 분석 내에서의 수급 분석과 심리 분석. 그래야만 정점에 딱 도달하면은 정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쉽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끝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끝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왜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사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명확해야 되고, 과연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해석. 시젠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시젠의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얘가 저평가인데 얘를 왜 자꾸 고평가라고 하느냐. 에? 윤정도 말고 일반적인 그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그 이유는 하이닉스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하이닉스 영업이익 20조 8천억을 찍었거든요. 2018년도에 20조 8천억. 순이익이 2년 동안에 26조를 기록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70조 겨우 넘겨요. 7억 2,800만 주짜리니까 10만 원이 그때 안 됐으니까. 10만 원이라고 치고 70조죠. 아니 영업이익이 20조를 넘기고 2년 동안 순이익이 26조인데
근데 자산 가치들이 너무 올라왔다는 거지. 그러다가 순이익이 확정이 되고 유보금이 쌓이다 보니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 24조 5천억이던 자산 가치가 그때 당시 시가총액 18조 6천억이었어요. 왜 저평가일까? 그때 또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 분기 5천억 미만. 응? 2016년 5월 달에 전망치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이제 50조에 달해버려요. 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예? 유보금 때문에. 배당도 했고 했지만. 자산 가치가 50조를 넘깁니다. 그렇게 되고 앞으로의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시 유보금으로 책정이 되겠죠. 이번에 인텔 인수하는 부분도 어차피 자산 가치로 책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다시 8조 수준으로 올라와 버려요. 전망치. 보수적으로 잡은 전망치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주가는 더 움직일 수 있겠구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셀트리온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셀트리온에 3사 합병한다면서요. 근데 3사의 시가총액이 90조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에 육박하고 넘겨버려요. 근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야. 그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건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고지하고 지금 매매를 하잖아요. 왜? 이게요 끝내주고요. 아 정부에서요 긴급 승인을 해줄 거고요. 연말에요 연초에요. 이따구로 들어가 버리면 절대 조정이 나도 못 팔아. 어제같이 16% 떨어져도 못 팔아. 오늘 만약에 그저께 16% 떨어져도 못 팔아.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갈 수도 있잖아. 25일 날 장중 상한가 갔는데 하한가 못 가겠어. 근데 절대 그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낙폭과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16% 밀리면 더 밀릴 수도 있는데도 아 낙폭과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년도에 고점 찍고 밀릴 때 얼마 밀려요? 이게 75% 밀린 거예요. 이게. 이 좋은 장에 이때도 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디커플링 상태라고 해도 75% 밀린 거 저게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75% 밀릴 수 있어. 거품이니까. 그럼 우린 철저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대로 된 조정이 나왔는데 거기서 조정이 심화되면은 도망쳐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정부가요. 연말에요. 연초에요. 이번에요. 긴급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그저께 빠져? 그건요. 외국계가요. 완전히 세뇌돼 버리는 거 자기 스스로가. 외국계가 뭐 그 매도 내용 냈다고 기관들 외국인들이 바보여서 막 집어던지나? 차익 실현할 위치에 도달하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고. 오늘은 왜 반등 나와요? 뭐 좋아서 갑자기 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몰캡 쪽이나 인덱스 쪽의 순수한 쪽의 수급은 아니란 말이죠. 응? 수익률 게임인 거지 사실상에. 손바뀜의 흐름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쭉쭉쭉 가야지 왜 변동이 나와요? 어찌됐건 결론은 우리는 윤정도가 다 옳다라는 게 아니라 도망쳐 나올 구멍이 생기면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굉장히 저도 공포심리. 오늘 장중에 지금은 좀 괜찮죠. 오늘 장중에 유료방에서 목소리 완전히 다 죽어 있었어요. 그 오픈해놓은 목소리 나중에 보세요. 뭐 뭐죠 대웅제약 녹화한 거. 대웅제약이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 긴장이 풀렸고 그런지 힘이 쭉 빠집니다라고. 왜? 내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돈이면 내 마음대로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운봉으로 깨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아 이게요? 연말에요? 장난 뚝 때리나?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올라온 거 그 재료를 바탕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그냥 갑자기 올라와서 갑자기 차익 실현 나오고 갑자기 수급이 음봉으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면 끝나야지. 빼야지. 근데 다만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3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한번 보시죠 했는데 수요일날 가격 반발이 탁 나왔어. 아 이제 살았습니다. 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했는데 갑자기 셀트리온이 7%가 빠져요. 근데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동반하락이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날 급격히 밀고 내려왔던 외국계 보고서. 그 영향이 다시 재탕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했더니 다행히 돌렸어. 그러면 땡큐 한 거지. 그나마. 그렇게 해서 돌려서 괜찮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가 잘 만들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또 나와. 야 이거 피곤한데요 했는데 개파락 나오자마자 계속 시초가에서 맴돌아요. 그러더니 양봉이야. 어떻게 매수지.
기존 물량 유지하면서 기존 물량 유지하면서 없는 분들은 매수지. 땅 파면 돈 나오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사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음봉 떨어졌는데 왜 사요? 지금 오늘도 개파락인데 왜 사요? 아, 이게 말입니다. 수급범위에서요. 거래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래요래 하니까 기술적으로 요래요래해서 어떻게 15만 원의 주봉상의 갭을 음봉으로 아랫방향으로 메꾸지만 않으면 거래량 부분이 실려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날 24%씩 올라온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여기서 뭐 돌려서 내일 상한가는 못 가겠어? 막말로 3월 30일 날 상한가 같은 종목이 내일 상한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점 대비 9% 빠져 있어요. 떨어져 내려올 때는 공포심리가 아주 화요일 날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 다 숨이 깔딱깔딱대고 올라갈 때 24% 올라올 때는 좋았는데 막상 고점에서 또 깨지니까 우린 차익실은 다 했잖아. 사실은 이날 다 했잖아. 전략매도 이날 다 했잖아. 이날 바보 마냥 그것도 15만 6천 원에 했어. 여기서 원체 바닥에서 산 거니까. 그래도 우린 만족했는데 약 올라서 이날 들어간 물량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정리 제대로 해놓고 나오자고 했잖아요. 응? 그 문자 다시 봐요. 여기 있잖아요. 응? 언제요? 7일날 7일날 전략매도 여기 써 있잖아. 아쉽지만 제이타시 전략매도 합시다. 15만 6천 원. 전략매도 15만 원까지 가더라고. 그러더니 종가를 17만 원 수준으로 들어올려. 약이 바짝 올라버렸지. 아무리 수익이 누적 수익 커도 이 녀석 봐라. 그러다 그 다음날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니까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우리가 기준 잡은 대로 편입을 했죠. 근데 문제는 보고서의 내용 때문이든 단기 과열이든 어찌됐건 훅 밀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할 매수 원래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30% 채우기로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그 전날 전량 차익 실현했고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왜 못 사? 다시 30% 또 채웁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대처가 잘 됐고 오늘 대처도 안 됐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갑니다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손절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기준이 뭔데? 주봉을 메꾸고 못 돌릴 때. 거래량은 터져 있는데 음봉으로 메꿔줘서 숨도 못 쉴 때. 그럴 때는 손절해야죠. 내일 기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기준에 갭을 15만 원을 메꿔버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에서 음봉으로 깨져버린다면 그렇다면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강세의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땡큐. 근데 너무 강세도 필요 없습니다. 어설프게 강세를 뗐다가는 교수형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뭔 소리냐? 여기서 이 정도 뭐 도지 형상이면 괜찮은데 왜냐면 이게 돌려지면 꼬리가 달리고 모양새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도지가 되는데 그죠? 그럼 종가상으로 뭐 16만 원대 중반까지. 근데 그러지 않고 얘를 다 감싸 안고 욕심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캔들이 꼬리가 이만큼의 몸통이 달리고 이렇게 달려버려. 그럼 이게 뭐야? 망치네. 망치인데 전 거래일에 몸통을 훼손시킨 망치네. 그것도 고점에서. 그럼 뭐가 돼요? 그게 교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시장에서 교수형은요. 자, 우산처럼 생긴 게 위에서 뜨면 되는데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고 거래량은 어떻게 터져야 되고 정확하게 어느 시점까지 밀고 깨고 내려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수형이 돼버리는 조건이 예를 들어 시초가가 여기니까 이렇게 양봉이 때려버리면 그럼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망치가 되잖아요. 그럼 망치면 좋은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갭상승이 이따만큼 크게 나온 갭상승이 저 갭상승이 작냐고. 이 갭상승이 작아요. 갭상승이 얼마였냐면 7%, 7.95% 시초가가 금요일 대비 7.95% 갭상승으로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던 갭상승인데 그냥 잠깐 올라오더니 그냥 바로 그냥 확 밀고 내려가서 7.95%에서부터 이 몸통을 훼손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얼마까지 밀고 내려 7.41까지 내려가. 7.7%, 8% 갭상승에 7%로 또 깨고 내려가는 거야. 죽어라고 깨고 내려가. 난 다 필요 없고 어제까지도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가격에서라도 팔 거야. 어느 가격? 얘 종가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가격 몸통 속에서라도 팔 거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막 터져 나온 거야. 근데 꼬리를 달고 돌려. 그럼 뭐예요? 개인들의 마지막 추격 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수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지면은 우리가 교수형이라는 거는 우산형 캔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인매 목을 맸다.
교수여서가 아니라 행인맹, 교수형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응? 그 교수형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초가가 여긴데 밀고 내려와서 몸통을 훼손시킨다. 어느 가격에서든 팔겠다는 욕구가 터져버렸다. 근데 돌렸잖아요. 그건 돌리는 게 아니라 뭐다? 묻지마 투자의 추격 매수가 된다. 근데 그게 양봉으로 지금 나왔어요. 우산형이 돼야 교수형이라고 그랬잖아. 예? 목을 맨다. 근데 지금은 도지죠. 이 도지가 형성될 수 있는 자락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지. 이렇게 몸통 돌려서 시초가 돌려서 이만큼이야. 꼬리야. 그럼 망친데 여기 꼬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지다. 그냥 장족형의 도지다. 그럼 방향성이 다음 주에 나오겠죠. 위든 아래든. 근데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막연하게 뭐 밀린다고 생각해? 이거 들어올린 게 동학개미가 올렸어? 동학개미가 막 들어올린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가총액 1위를 주무시면 안 돼. 9시 반에 우리 또 김프로 선생님 방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윤정도 말이 맞아 틀려요. 교수형이라는 거 하나 이해를 제대로 하셔도 윤정도가 명확하게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해야 될 거면은 명확하게 이래서 교수형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혹은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걸 메꿔버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봉 살려놓습니다. 어제 음봉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갭상승 이후에 양봉인데 떨어진 이유는 뭐야? 재탕의 뉴스 때문이다. 근데 다행히 윤정도 의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음봉에서 미끄러지면 죽을 수 있는 건데 다행히 돌려줬어. 뭐 땡큐해. 그러더니 오늘 또 개파락이야. 야 이거 음봉으로 또 밀리고 저점 밀리면 큰일 나는데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럼 금요일뿐이 없는데 다행히 돌렸어. 양봉이야. 그럼 매수 따라 붙는 거지. 왜? 거래량 터지고 움직여 주니까. 내일은요. 내일 이제 마지막 흐름이 최소 약보합 내지는 16만 원대 중반까지만 형성이 돼도 더 올라가는 것도 귀찮다니까. 그 정도만 형성돼도 다음 주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주봉의 거래대금까지 기대할 수 있다. 주봉 거래대금 보는 거예요. 거래량 보는 게 아니야. 모든 게.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흐름이 이게요. 요 음봉 떨어진 요거 있죠. 음봉 떨어진 거. 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얼마나 이런 경험이 중요한 건지. 소형주 잡주. 윤정도 개띠니까 개잡주라고 해도 돼. 예? 소형주 잡주에서는 저런 기준을 못 잡아요. 시가총액 그나마 거품이든 뭐든 1위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저런 흐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뭐였냐면 자 삼성전자 월봉 보시면 맨날 교육해드리는 자리잖아요. 이게 여기가 요거 땡겨서 보시면요.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거예요. 윤정두가 입술 다불어 터지 가면서 걱정 마세요 그대 했다고. 걱정 마세요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농담이 아니라 이런 음봉 떨어질 때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음봉 저런 음봉이 어떤 음봉인지 보여드릴게 내가. 시간 없어 우리가. 우리가 멋부리려고 삼성전자에서 붙들고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 수익 났어요. 광고. 아이고 광고가 아니라 실제 수익 아니라 11월 한 달. 여태까지 IT. 여러분 이탈하지 마세요. IT에서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멋들어지게 30%씩 수익 딱 잡아내고 그게 수익인 거지. 쓰잘데기 없는 거 왔다 갔다 해봐야 되냐고.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인데 오늘 태민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목이 여러 개 이제 분산돼 있으신데 그 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한진칼에 4만 주 들어가 계셔. 23% 손해요. 다행히 IT 일부 조금 코딱지만큼 삼성전기 갖고 계신 거 계셔서 좀 난 거지.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쭉 정리해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이거예요, 이거.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다 음봉 떨어진.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저 음봉을? 월봉 기준에? 그게 주봉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저것이 아직 메꿔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돌리는 기준 잡히면 상당할 겁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고요? 이 위치가 이 위치라는 거예요. 여기. 이 위치가 어디냐고요? 여기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리죠. 요렇게 요 자락으로. 그럼 어디예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 갭이 나오고 요 갭이 나오고 여기를 그려드린 겁니다. 아까 그림이. 그리고 요 그림이 요렇게 해서 갖고 나온 그림이에요.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요 위에 거 이거. 그럼 요 그림의 목표 주가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요 높이까지의 기준이잖아. 그럼 땡겨서 보면 어디?
여기에 여기 2013년 사상 최대치 실적 낼 때 얼마? 36조 7천억 낼 때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이 공포심리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이 공포심리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어야만 저 당시에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최순실 씨 터지고 난리 났을 때 난리 났을 때 걱정 마세요 그때 걱정 마세요 그때 입술 다 부르터가지고 내가 왜 최순실 씨 쏘고 내가 왜 입술 다 부르터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런 삼성전자의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누적 수급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러한 부분이 여기 잘 보세요. 36조 7천억 영업이익 이후에 25조, 26조, 29조 2016년도에 고점 넘겼잖아 아까 보시면은 2016년도에 고점 36조 7천억 찍을 때 영업이익 그렇게 찍을 때 대비 고가를 넘겼잖아요. 왜? 화폐 가치의 훼손. 이 고점이 36조 7천억 할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 깨졌다가 30조 수준 2016년도 여기 여기서 고점을 더 넘겼어. 왜 넘겨요? 라고 했더니 방송에서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실적이 개선됐어요. 이 거짓말쟁이들 그냥 발로 확 그냥 여기 지금 2013년께 없는데 2013년도에 뭐라 그랬어요. 36조 7천억 했다니까. 근데 36조 7조는 개뿔 무슨 30조가 안 나오는데 갤럭시 노트 7 터져가지고 근데 무슨 실적이 좋아져서 이 고점을 넘겼다고 뻥을 쳐. 방송에서 그것도.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 PD도 몰라. 작가도 몰라. 앵커도 몰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어. 그게 지금 오늘날 현실의 케이블 TV의 방송 내용인 거예요. 입만 열면 뻥쟁이들인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삼성전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올라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아닌데 왜 올라요? 그럼 왜 올랐어? 윤정부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자사주 매입을 2015년 12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12월 2일 날 하는데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경영권 승계 작업할 때 유리해지죠. 예? 홀딩스 쪽으로 자사주가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무지하게 매집을 하는데 그렇다고 바보 마냥 위로 쌓으려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주가 조작이지. 결론은 외국인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자사주가 들어오니까 팔 거는 팔아. 근데 장이 좋은데 왜 밑으로 던지냐 이거지. 위로 걸어놓으면 알아서 사가는데.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관도 팔아. 외국인도 팔아. 다 팔아. 근데 여기서 왜 올라요? 그러면 또 얘기해. 실적이 좋아요. 뻥인데. 그러면 외국인이 사요. 뻥인데. 기관이 사요. 그것도 뻥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서 떠들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자사주 이익 소각 14% 자사주 이익 소각. 거기에 실적 개선폭 그리고 화폐 가치의 훼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화폐 가치의 훼손. 거기에다가 이게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54조 나오죠. 웃기지 말라 그래요. 2017년 1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설정 범위는요. 35조 뿐이 안 나와요. 35조. 그게 2월 3월 달에 갑자기 막 실적 전망치가 어마어마해진 거야. 이때. 그러면서 막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윤정두가 얘기했던 어느 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지금 보니까 웃기지도 않죠. 지금 보니까 웃기지도 않잖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배우신 분들은 다 돌파해버리잖아. 다. 팔 자리를 안 줘. 단 한 번도 미끄러지질 않아. 근데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차화정 랠리 때 기아차, 롯데케미컬, LG화학이 다 이렇게 가요. 예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가 좋아서 폭등 랠리 나올 때 조선주들이 다 이렇게 가요. 철강이 이렇게 가버려요. 팔자리를 안 줘. 근데 왜 자꾸 팔라고 그러냐고. 대국민 사교육이라는 게 이번에 그거잖아. 존니 선생님께서 자산운용사 대표가 뭐 어마어마한 직책인가? 아니야. 근데 뭐 솔직히 마케팅하러 나온 거죠. 스폰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간 상품팔로 이렇게 좀 나오셨다가 히트를 좀 쳤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에서 누군가가 동학개미 운운했는데 그거를 존니 선생님께서 동학개미 그분이 기관 투자자가 몰라서 그래? 예전보다 우리 개인들이 똘똘해져가지고 동학개미가 막 대형주 사가지고 대박나고 에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날라차게 해버릴까 보다.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외국인 지분이 56%인데 얼마나 샀어 개인이?
그 말장난 해가지고 인지도 높여서 예전 뭐 미래 쓰다고 다를 게 뭐 있어. 메리츠가 뭐 그 정도 범위까지 되긴 어렵겠지만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내일쯤이라도 기회 되면 주말에 기회 되면은 요 데이터 그대로 있어요. 삼성전자의 2017년도 1분기에 컨센서스가 얼마였는지 웃기지도 않아요. 30조 원대요. 무슨 54조야. 그게 한 달 한 달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지. 아시겠죠? 2013년도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공정공시 내용 보면 그대로 보이거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인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료방, 무료방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하이닉스를 그렇게 올려드리고 헬스케어를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신뢰도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못 쫓아하신 거죠. 26일 거 봐봐요. MS 오토텍 27일 날 상한가 갑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이때부터 종목 이렇게 되면 2개뿐이 안 올려준 거 그잖아요. 2개뿐이 안 올려준 거지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MS 오토텍 27일 날 상한가 가죠. 그 이후에 또 한번 변동이 나오는데 MS 오토텍 물렸어요. 그럼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든가. 거래량 3천만 2,500만 준가요?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어가자 그랬잖아. 그럼 그 다음날 상한가잖아. 30일 날은요. 종근당 바이오 29일 날 야간 교육 해드리고 종근당 바이오 보세요. 30일 날 상한가 갔잖아. 뻥이 아니라 하이닉스 매일매일 안 드렸어요? 12월 01일 하이닉스 만도 12월 02일 뭐 저 멋부리려고 막 올려놓나 윤정두가? 멋부리려고 삼성전자 이런 거 멋부리려고 아까 보셨잖아. 가격이 얼마인지 99,000원대 97,000원대. 앞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김프로님 방송 끝나시고 나면은 김프로님 방송 끝나시고 나면은 자료를 저희가 또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김프로님 방송 빨리 들어가세요. 지금 1시 어디서 1시가 아니라 9시 반 기준에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캐치스탁에서 바로 연동을 시켜드릴 거니까 우리 정표님 카카오톡하고 얼른 준비해. 내가 카카오톡은 내가 더블 클릭 누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얼른 방송 중에 계시니까 음악도 안 올려드릴 거예요. 얼른 옮겨가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도 안 올려드릴 거예요. 바로 끊을 겁니다. 김프로님 방으로 빨리 옮겨가십시오.